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7월 1일 이제 2021년 하반기의 첫날입니다. 태피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한국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마감에 맞춰서 좀 많은 물량의 매수 매도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리밸런싱이 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조금 갑자기 좀 코감기가 와가지고요. 오늘은 코맹맹이 소리인 것도 조금 감안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시카고 PMI 지수가 66.1입니다. 50이 넘어가면 긍정적인 상황인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하락을 했다. 전달에 비해서 그런 상황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미국의 민간 고용 지수는 이제 거의 70만 명 가깝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 회복된다라는 점은 우리 연준에서도 좋은 분위기네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말 전에 채권 매입 축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것은 약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죠. 강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점도 좀 투자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냐 어쩌야 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CDC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불안을 조금 이런 소식들이 증가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바이든이 이제 페이스북이 이틀 전이었죠. 뉴욕 법원에서 이제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승소했다라는 발표가 났는데, 그것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농업,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카길과 같은 카길, 몬산토 이런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이나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심을 조금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가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떨어졌고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도 거의 다 이제 테크 기업들이 다 이제 떨어져 이제 하락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경제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점. 에너지 섹터가 좋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뭐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고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비교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6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빅테크들이 조금 빠지면서 0.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1%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P는 4292.5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거기다가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지금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바이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 때문에 미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0.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 회복에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8월쯤 돼서야 이제 증산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 강세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금 가격은 0.39% 상승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2.5% 하락하면서 1.443으로 마감됐습니다. 1.5m로 한참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35,000달러에서 조금 하락한 34,824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의한 유동성 축소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매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경제 회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우존스는 매수, 거기다가 코로나 재확산 상황 속에서는 안전자산, 채권과 금에 대한 매수를 선호한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도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여러 곳에서 관찰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 채권 시장의 방향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방향이 하반기에 투심을 조금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실적은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사상 최대치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달러 지수 선물입니다.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0.3% 상승을 하면서 92.35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고용 회복이나 아니면 델타 변이 확산이 달러에 대한 매수, 달러에 대한 이제 수요를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130원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에 대한 투심 역시도 외국인들이 어제도 소폭이지만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EWI ETF도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 시장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굴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유가, 거기에다가 농산물 가격은 무려 7%씩이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재 시장에 폭등이 있었던 하루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뉴욕타임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인사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죠. 거의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요것에 대해서 뭐 고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자재 가격의 등락 역시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다가 BDI 지수나 아니면 SCFI가 지수 같이 뭔가 이게 해운 운임 물류 같은 경우에, 물류 운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증시입니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스톡스는 1.5% 하락을 했고요. 브라질도 0.4% 하락을 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째로는 반도체죠. 거기다가 2차 전지, 화학, 철강 등 수출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조선과 자동차는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고, 화장품과 가전제품 뺄게요. 화장품과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좀 전망들이 좀 우세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좋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대만 소식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하약고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런 낌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을 약간은 그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미국 사이에서 배째라고, 여기서 미국 편을 들었을 때 대만이 입을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중국의 좀 강압적인 스탠스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글로벌 핵 인싸기 때문에 대만도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점이 있어가지고는 한국 기준에서는 이제 대만 주변 국가로 이제 우리가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만약에 발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사드 사태 때처럼 우리나라가 몰빵을 쳐맞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만과 우리, 거기다 일본이 조금은 분할해서 쳐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학자 중에 한 명이 미국에 망명하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당은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 청나라 때에도 유럽의 열강들에게 종이 호랑이로 조리돌림을 많이 당했었죠.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비슷한 신세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일단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내 주변 사람들만 챙긴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강하기도 하죠. 요런 약간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점 항상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에서 조금은 또 강압적인 것입니다. 홍콩 공무원의 동화 작업을 착수했다. 홍콩을 이제 중국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차이나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작년 이제 2019년 우산 혁명 때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인권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는 중국이죠. 홍콩을 건든다는 것은 결국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규제의 명분으로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자꾸 강조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 언론사 폐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게 또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노조가 지금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달 7일 총파업 투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차 사측에서 제공하는 뭔가 그 임금 인상안과 노조에서 원하는 임금 인상안, 보너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좀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 순이익의 30%를 보너스로 지급하라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잘해서도 맞지만 투자자들한테도 그거는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것을 본인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는 지금 공급 차질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급을 하면 바로 돈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현대 같은 경우는 자체 공급망도 있다 보니까 공급의 차질도 별로 안 겪고 있어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파업이 있죠. 이런 경우는 조금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전기차 일정이 빠듯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G80이나 EV6 이런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런 일정들을 빠르게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들한테 이제 전기차의 뭔가 선점을 뺏기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차질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건 현대차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D램과 낸드 값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D램과 낸드 값이 어떻게 보면은 연초 이제 작년부터였죠. 언택트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노트북의 수요가 증가했다, PC의 수요가 증가했다, 올해는 거기다가 서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해가지고 뭔가 D램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D램이나 그 PC나 모바일 뭔가 이런 우리가 장비, 개인 장비들에 의한 수요가 감소하고 뭔가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진 않지만 상승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DDR5라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뭔가 그 이제 완전히 새로운 속도를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예고되어 있죠.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DDR5로 수요가 DDR5로 바뀌었을 때 이게 뭐 매수를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라는 수요가 조금 이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힘들 수도 있다. 하반기가 돼야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의 3분의 1과 하이닉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점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경제에서 기업 분석 기사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국경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는데 HLB, 일동제약, 엔젠바이오, 거기다가 바이오니아, 제노포커스, 젠큐릭스, 우리기술, 아이온스, DB금융투자 요런 데들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기업 분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는 뭐 AI 뭐 알고리즘 이런 얘기도 하고 기사들이 이제 기획 취재로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타겟을 찍는 거예요. 그날그날의 타겟을 이제 한국경제라고 하는 곳이 워낙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투자자가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타겟을 찍는 건데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따상을 노린 IPO 대어들이 주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까지 IPO가 다가오고 있는데 장외 시장에서의 가격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IPO 소문들이 이미 2020년부터 돌았어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미 5배가 올랐습니다. 이 소리는 엄청난 유동성이 이미 버블을 만들어둔 상황이고 지금 장외 시장에 눈을 돌린다 혹은 IPO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점은 많은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투자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이 기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의 신호가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 역시도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걸 뭐 공급 계약 나온 게 신규 계약들이 나온 게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가져왔습니다. 2분기에 마무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분기 실적의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기 위해서 계약 공시를 쏟아냈는데요. 매 분기 말에는 항상 이런 게 반복이 되긴 해요. 이러면서 뭐 이제 뭐 아무래도 공급 계약이 쭉 한 번에 이어져 터져 나오긴 하는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주 공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MC넥스의 상장 폐지 결정입니다.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돌았습니다. 1년 전부터 돌았는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시스템이 개편됐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들어온 종목들만 공매도가 됩니다. 자, MC넥스가 코스피 200에 이제 그 편입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절대 수익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매수, 매도 성향을 뭐 보시면서 뭐 이제 무작정 투자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태피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PT도 받고 야구도 사회인 야구도 조금 도전하고 있고 책도 쓰고 있는데다가 팀앱도 어떻게 또 계속 또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힘들어 하나 봐요 몸이. 그래서 지금 코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새벽에도 잠을 잘 못 깨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느리게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몸 아프다고 핑계 대는 것 같은데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거기다가 멘탈 관리도 체력 관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고 오늘 밤에는 달란트 투자 형님과 이제 이레학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레학 리더님이라고 하는데 저기 위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도 사이다 경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베스트 강의 이제 강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과 오늘 이제 카카오나 거기다가 뭐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이런 조금 우리가 성장주로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각자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공유를 하고 배당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라이브로 방송 진행되기 때문에 뭐 오늘은 미리 공지합니다. 오늘은 전자녀 100개입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중심으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멘탈 관리 잘하시고 오늘 밤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늦게 올려서 죄송해요. 모두 빠빠잉.